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예, 이번 시간은 아까에 이어서 몽골의 침략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시간이 8분이 넘어서 선생님이 끊었는데요. 아까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듣고 선생님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해 보세요. 몽골의 침략 시 고려 백성들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왕과 귀족들 그리고 집권 무신 세력들은 강화도에서 편안한 삶을 갖고 있었지만 팔간의 같은 축제도 하고 개성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그대로 누리고 있었습니다만 내륙의 백성들은 몽골의 계속적인 침략에 힘들었겠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싸우면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삶은 계속돼야 되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몽골 침략 시 북쪽 백성들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나가버렸네. 잠깐만. 예, 잠깐 선생님이 잘못 눌러가지고 나갔네요. 특히 북쪽 백성들의 생활은 계속해서 전쟁의 연속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통제가 잘 안 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일부 관리들이 나라를 아예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땅덩어리를 가지고 몽골에게 항복해버리는 고려를 배신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홍복원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거의 매국노 이완용 못지않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안도 지역의 땅을 들어가지고 이 몽골에게 투항해서 아예 관리가 된 놈이니까. 예, 너. 그러면 몽골과 고려는 어떻게 화해하게 됐고 화해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이건 다시 앞에 좀 지도로 가볼까? 아빠가 이 부분부터 좀 선생님이 이 부분 설명을 좀 다시 해줄게요.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몽골이 아까 그 금나라를 쳤다고 그랬죠? 몽골이 금나라를 치고, 이제 중국 지역으로 진출을 하는데, 중국 지역으로 진격을 해 가는데, 당시 중국에는 화북지방은 여진 금나라가 있었지만, 이 아래쪽에는 송나라가 있었어요. 이 송나라는 예전에 금나라가 멸망시켜버린 그 송을 북송이라고 한 것에 비해서 이 남쪽에 이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려왔다 해서 송나라를 뭐라 부르냐면 남송이라고 불러요. 송나라가 아직 있었거든. 그래서 이 송나라 쪽으로 몽골이 세력을 계속 이렇게 키워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송나라 침략을 위해서 남쪽으로 진격하던 몽골의 황제가 몽케라고 하는 황제가 갑자기 몽케까지 죽어버리죠. 죽어버리면서 몽골에서는 이제 그 다음 차기 황제가 누가 돼야 되느냐 가지고 형제간의 다툼이 벌어져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고려의 태자가 몽골의 황제에게 황국을 위한 교섭을 하러 외교 활동을 하러 갔어요. 갔다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지. 도대체 누구한테 항복을 해야 되냐는 거야. 저 위쪽에 몽골 고원의 수도에 있는 왕자에게 갈 것이냐, 아니면 당시 남쪽 이 송나라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이쪽에 진을 치고 있었던 지금의 베이징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던 왕자에게 항복을 할 것이냐. 너희들이라면 누구한테 항복을 할 것 같아? 저기 원나라로 갈래? 사막 깊숙이 올라갈래? 가까운 베이징으로 갈래? 가까운 베이징. 그렇지. 그래서 당시 왕자는 베이징으로 가서 이제 외교적인 활동, 항복을 위한 이런 교섭을 하게 되지. 그런데 운 좋게도 몽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40여 년 가까이 자신들에게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고려야. 근데 그 고려의 왕자가 항복을 하러 왔대. 교섭을 하러 왔는데 이 두 형제 간에 막 라이벌 간에 지금 막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그렇게 버티고 있던 고려의 왕자가 자기한테 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 완전히 유리하겠지?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고려 왕자에게 너에게는 특별한 좋은 조건으로 항복을 받아줄게 해서 고려가 외교 활동을 잘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좋은 조건에 몽골과 타협을 할 수 있게 된 거지. 물론 우리가 40여 년 가까이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몽골이 고려는 무조건 하고 무력으로만 극복할 수는 없겠다라고 본 것도 주요했을 거야. 그러니까 외교 활동에 힘을 받으려면 나라가 힘이 세야 한다. 뭐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겠지. 근데 바로 그때 이 베이징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왕자가 누구냐면 쿠빌라이야. 이 사람이 나중에 몽고의 황제가 되지. 그러니까 동생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자기가 황제가 된 거야. 그래서 좋은 조건에서 고려에게는 좀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그 조건이 이제 이런 거야. 영토하고 풍속을 인정해 주겠다. 나라 이름도 그대로 써라. 너희 풍속을 우리 걸로 바꾸지 않고 영토도 보존해 주겠다. 좀 세금은 많이 내는 대신에 너는 나의 그 사위가 돼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제후국이다. 그리고 좀 도와주면 돼. 일본 정부를 우리가 할 거니까 그때 좀 도와주면 되고, 그 다음에 좀 공물을 잘 바쳐야 되니까 내가 너를 좀 공물 잘 바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다루같이 보낼게.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특별히 마음 썼네 라고 지금 아빠가 장난처럼 써놨는데, 고려는 다른 나라보다는 좀 좋은 조건으로 몽골과 화친을 맺을 수가 있었단다. 계속 시간 없다. 빨리 물어봐. 몽골과 화해한 이후 고려인들의 생활 모습은 어땠어요? 말이 좋아서 화해지 사실상 이제 거의 몽골의 속국이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간섭을 받아야만 했겠지. 특히 이제 일본 온정을 위해서 정동 행성 동쪽을 정벌하는 기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배도 만들어내라, 식량도 바쳐라, 군대도 동원해라. 백성들이 힘들었을 거야. 또 많은 공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공물을 준비하느라고 고려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었겠지. 또 그럼 원나라가 요구한 조공물품은 뭐가 있어요? 조공물품 공물에는 우리나라의 특산물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달라고 요구를 해. 환관으로 쓸 남자들, 그 다음에 궁녀로 쓸 여자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을 공녀로 막 끌고 가지. 심지어 자기들이 그 매사냥을 좋아하니까 매응자, 응방을 만들어가지고 매를 수집해서 바치게 하고 막 이런 모습도 보여.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땅을 영토를 보존해주겠다 약속을 했지만, 사실상 그 아까 홍보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땅을 들어서 몽골한테 투항해버렸지. 거기는 몽골이 너희들이 항복하기 전에 우리가 찾은 거니까 너희들 줄 수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는 아예 동령부라고 하는 땅을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는 말 키우려고 탐나라고 불렸잖아, 제주도가. 그래서 탐나 총관부라고 해서 자기 땅으로 뺏어가버리고, 천령 이북은 쌍성 총관부라 해서 또 뺏어가버리고, 우리 영토도 뺏어가버리지. 그니까 일제감정기에 조선 총독부랑 비슷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지. 아예 똑같진 않지만 속국이 된 거나 마찬가지야. 또 그럼 공민왕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공민왕 개혁안 중에 뭐가 있어요? 공민왕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너희들 질문에 놓는데, 이렇게 투항을 화해를 하기로 하자 거기에 이제 거부하고 끝까지 싸웠던 애들이 있지. 그 삼별초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 짓고 공민왕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네. 그래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하려고 하자 거기에 반대해서 배중손, 김통정 등이 이제 강화도에서 반란을 일으켜. 그게 이제 삼별초에 난, 우리 입장에서는 삼별초의 대모 항쟁이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몰고 진도로 가서 이렇게 버티지만 그렇지. 배중손이 죽고, 그 다음에 왕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제 잡혀서 이 사람 왕으로 삼아가지고 버티지만 결국 실패하니까 이제 김통정은 나머지 세력을 이끌고 제주도로 이렇게 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죽게 되지. 근데 이렇게 삼별초가 3년 넘게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섬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세금이 배로 이렇게 운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닷길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 시간이 9분이 넘어버렸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 이거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3편으로 끊어야겠다. 2편은 여기까지.